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비극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버리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15살 소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슬픈 이별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번역해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은지 작가의 가슴 시린 자전적 산문집 마법 같은 언어입니다. 이 책은 이주민 2세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작가가 겪은 깊은 상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눈부신 치유의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작가가 15살이 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한국의 대기업 임원 자리를 제안받으면서 부모님은 10대인 남매만을 미국에 남겨둔 채 돌연 한국으로 떠나버립니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사춘기 시절, 작가에게 남겨진 것은 부모가 부재한 텅 빈 집과 감당하기 힘든 짙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깊은 상처는 작가를 우울증과 섭식장애라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작가는 스스로를 언어로 고립시키는 법을 배우며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작가를 숨쉬게 한 유일한 동아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날아온 편지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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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지. 어머니의 편지는 늘 이 다정하고 애틋한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어머니의 한글 편지는 처음에는 그저 거리가 느껴지는 낯선 문자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1만 킬로미터라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작가는 시를 쓰고 번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의 조언에 따라 오랜 시간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편지 마십구통을 꺼내어 직접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책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이 번역의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작가는 어머니의 한글을 영어로 옮기면서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을 넘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진 어머니의 짙은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을 온전히 해독해냅니다. 나아가 번역의 여정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가족의 뼈아픈 역사로 확장됩니다. 작가는 편지를 번역하고 가족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라는 참혹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생존해야 했던 할머니의 커다란 상흔을 마주하게 됩니다. 3대에 걸친 여성들의 고통과 침묵이 언어를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구성 자체도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가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한글 편지와 그 편지에 답하듯 쓰인 작가의 정제된 산문이 10차례에 걸쳐 번갈아 등장합니다. 손으로 쓰인 편지의 따뜻한 온도와 활자로 새겨진 차가운 고통이 교차하며 독자들에게 활자가 살아 숨쉬는 듯한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번역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세대 간의 단절을 잇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사랑과 기억을 이어주는 끈이 되는지를 이 작품은 완벽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 편지들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의 역사를 복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는지 그 깊은 이면의 서사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세상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고은지 작가의 회고록, 타인의 마법 같은 언어는요, 바로 그 언어를 찾아 나서는 정말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대에 걸친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는요, 정말 믿기 힘든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어떻게 부모가 15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다른 나라로 훌쩍 떠나버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바로 고은지 작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흔한 설명이나 긴 작별 인사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 건조한 한 문장이 당시 15살 소녀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 그 자체였죠. 이 갑작스런 부재는 그녀의 삶에 아주 길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 떠난 뒤에 캘리포니아에 홀로 남겨진 딸, 그 딸의 삶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 갑작스러운 이별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처음엔 3년이라고 했는데
결국 7년이 됐어요. 10대 시절의 대부분을 그냥 어른의 보호 없이 보낸 거죠. 이 숫자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고립된 시간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우울증, 반항, 그리고 섭식장애라는 깊은 병으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고 막막한 단절의 시간 속에서도 태평양을 건너 엄마와 딸을 이어준 유일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바다 건너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는 총 49통, 49통이었죠. 이게 그냥 편지 개수가 아니에요. 단절된 모녀 사이를 잇는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소통 창구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나고 자란 딸한테 어머니가 쓴 약간은 서툰 한국어 편지는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거대한 감정적 거리를 보여주는 거였죠. 이 오해가 바로 모녀 사이의 간극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딸한테 스스로에게 약속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실수로 스스로에게 순응해라 이렇게 써버린 거죠. 이야, 단어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재밌는 건요. 작가는 오히려 이런 실수들 속에서 이상하게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완벽하지 않은 그 언어에서 오히려 긴장이 탁 풀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거죠. 편지 내용도 사실 좀 혼란스러웠어요. 겉으로는 신이나 돈에 대한 평범한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 또 행간을 보면 나 좀 도와줘 하는 것 같은 그런 글귀들이 막 섞여 있었던 거죠. 작가는 이 편지들 속에서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 뭘까 계속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은 편지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자기 고통은 또 표현할 방법이 없고 이 모든 걸 담아낼 새로운 언어가 절실했던 거죠. 바로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그때가 대학 시절이었는데 전공은 잘 안 맞지, 정서적으로는 힘들지,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 상담사와의 대화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졸업하려면 수학 과목을 들어야 했는데 상담사가 대뜸 시는 어떠냐고 제안한 거예요. 이 대화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시를 만난 건요, 작가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밸브가 열린 것 같았다고 해요. 드디어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과 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복잡한 마음을 담아낼 첫 번째 언어를 찾게 된 겁니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를 번역이라는 세계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번역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의 이 한마디, 위대한 시인이 되고 싶으면 번역을 하라. 이게 관점을 확 바꿔놓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딸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텍스트를 해독하는 번역가의 눈으로 그 49통의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편지를 한 장 한 장 번역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그냥 엄마와 딸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주 4.3 사건 생존자였던 친할머니, 오페라 가수였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외할머니, 그리고 그 상처를 그대로 물려받아 딸을 떠나야 했던 어머니까지 4대에 걸친 여성들의 고통이 전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냥 버림받은 딸이 아니구나. 이 세대를 이어온 고통의 마지막 주자이고 이제 내가 이걸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남은 건 이 모든 고통을 예술로 만들어내고 진짜 용서에 이르는 길을 찾는 거였죠. 그 마지막 열쇠는 역시 시였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어요. 어머니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에서는 용서해야 한다. 날것의 감정을 예술로 만들려면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한 분풀이와 위대한 예술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번역을 이렇게 정의해요. 너무 아름답죠. 어머니의 편지들이 잠들 수 있다면 나의 번역은 그 편지들의 꿈이 될 것이다. 이건 그냥 언어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꿈을 꾸는 그런 깊은 공감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도 딸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만들어낸 딸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은 사람들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칩니다.
정말 길었던 여정 끝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자신의 그 치유 경험을 러브레터 프로젝트라는 걸로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법 같은 언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오해를 이해와 용서로 바꿔줄 그 마법 같은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